조국의 시간. 아이고.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출판사 그 인쇄소를 우리가 훔쳐라서라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출판사에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새날 시청자를 위해서 따로 뭔가를 뭐 친필 사인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특정 사람들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게 조국 장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국 장관한테 새날 시청자 여러분 소리 꼭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주문만 4만 개 이상 나간 상태에서 그 소위 말하면 사인본 이런 것을 못 받은 사람들이 갖는 박탈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차라리 그게 없는 것이 우리가 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의미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됐어요,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거절을 했는데, 아무튼 조국 장관의 조국의 시간이라는 게 그냥 쉽게 쓰여진 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럼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나도 안 봤으니까 스포일러는 아닌데 미루 짐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없이 담아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는 과정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출마자 입각 기간을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생생하게 다뤘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장이 난무하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내놓는 최소한의 해명이자 역사적 기록이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이제 이 책 전체의 개요입니다. 개요. 목차가 있습니다.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시련의 가시밭길은 아마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그 언론들의 그 수도없는 그 행태들이 일단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를 둘러싼 의혹들, 여기에는 이제 그 언론 보도 130만 건으로 그 추정되는 각종 의혹,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때,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통제받지 않은 괴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검찰이 대표적일 거고 언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우리가 다 해왔던 이야기라.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불쏘시개 장관. 이 말을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음에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불꽃 십자가. 이게 이제 감동적인 거죠. 뭐 개국봉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집회에 대해서 집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요. 거기 서초동이잖아요. 제7장 얄궂은 운명.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이런 거거든요. 그 내용을 대략 이거 제가 책을 보고 미리 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개된 이야기니까요. 내용들 중에 제가 밑줄 쳐놓은 거 한번 읽어봐요. 볼면 임지님이. 내가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 야당과 언론은 검찰 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 개혁법안 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37에서 8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의 문을 연 것이다. 제3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4장.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절통이었다. 조국 장관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고요. 조민 씨 등등 다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멸문지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뛰어난 성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마저도 병원에 취직한 사람마저도 지금 의사 자격 박탈해라, 일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할 정도니까요. 멸문지화 맞죠? 그 잘 나가던 서울대 교수는 지금 강의를 못하고 있고요. 한때는 모시고 싶어서 미쳤던 그 정경심 교수는 지금 감옥에 있고요. 동양대가 모시고 싶었던 그 똑똑한 딸은 지금도 한일병원에 어떤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조원 씨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제5장.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제6장.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국 장관을 그 전에 걱정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근데 조국 장관 되게 고마운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내 개인의 항변이 아니라 조국의 아젠다는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아젠다거든요. 조국이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거나 억울함을 벗겨내지 못하는 거면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미. 근데 본인이 책을 쓸 정도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음을 대신에 선택한 거야. 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빈정거리고 막 비판하는데 죽음을 대신한 선택이에요. 나는 싸우겠다라고. 다음 가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피고인으로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제8장.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게 뭐 전체 내용이 아니라 여기 출판사가 밖으로 제공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따가 이제 저쪽 사람들 반응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주위에 물어보세요. 조국이 막 공정 이야기하고 막 조국이 위선자고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가 그러냐고 물어보라는 거지. 조국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라는 거지. 그럼 말을 못하더라고요, 다들. 말 못해요. 네. 이미지만 있을 뿐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은 현상이에요.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다고 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을 억지로 막 편들기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조국 장관이랑 같이 싸울까라는 걸 인식을 한다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국 장관님은 늘 말하지만 조국 장관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운명이라는 책을 썼듯이 조국 장관님도 본인에게 주어진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운명이고 이 운명을 정말 조국 장관님께서 당당히 받아들여 주시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로 이거 출판 기념회 하시고요. 출마합시다. 그러니까 나와서 당당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이게. 재판도 내가 봤을 때 분위기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무죄에 가까운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판사들 한 서너 명 붙어가지고 내는 그 결론과 차후에 대부분에서 나오는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검찰이 털어버린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조국이 막 어떤 막 무슨 뭘 되게 막 거짓말 많이 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 중에 제가 참 이렇게 와닿았던 게 윤석열이 영웅에서 박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걸 보는데 아마존 드라마 중에 미드 중에 더 보이스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웅이 반영웅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개개인의 삶이 침해받는가 하는 좀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되게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까 한번 좀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진짜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지금 뭐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 이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의는 그저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이다. 뭐가 그런지 말을 해보라고요. 뭐가 그런지 말을 해보라. 없다니까요. 검찰이 차마 기소도 못한 건이 90%가 넘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님이 이렇게 책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매했다고 구매 인증이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한 곳만 빼고는 다 1위를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2위를 하고 있고 지금 선주문만 이 시각 현재 4만 부가 넘어갔어요. 아마 주말 넘어가면 막 5만 부, 6만 부 할 텐데 이거는 아마 역대급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는 정경심 정도예요. 교수님 강남에 건물 사게 해드립시다. 네. 책 팔아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건물 말고 빌딩으로 합시다. 그거야 빌딩을 하죠 그러면. 최소 10층 이상. 예. 한 100만 부 팔아주면 되겠지 뭐. 아, 지금 100만 부는 조국 안 돼요. 교수, 조국 전 장관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죠. 정경심 교수도 네. 마찬가지일 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책을 낸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일세 뭐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조국 장관이 책을 이게 처음 낸 게 아니에요. 그간의 저서들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같은 캐릭터는 자기 객관을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막 뭔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책에다 쓰기 꺼려지는 것들은 대부분 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저도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런 책을 보면 잘 못 읽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아는 것 가지고도 이만큼 화가 나는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 사실 제가 비극의 탄생을 사놓고 못 봤어요. 못 읽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 충분히 환장하겠는데 이걸 또 알아서 더 환장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문을 했는데 내가 차마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1인당 2권 사기 아시죠? 예. 자, 조국의 시간 이 책이 뭐 상업적 의미에서 대박이 아니고요. 국민적 감심이 다시 집중되는 사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것만큼 이게 조국의 반격의 시간입니다. 그냥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조국의 반격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